안녕하십니까. 이좋은 치과의 손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케이스는요, 하악 사전치가 이제 동요가 심하고 그리고 저작 시에 불편감을 느끼시는 환자입니다. 먼저 엑스레이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술전 CT를 보시게 되면 31번과 41번은 치조골을 보시면 발치가 되어 있고 아직 치유가 완료되지 않은 치조골을 볼 수가 있고요. 술전 임상사진을 보시면 31번과 41번은 발치되었으나 보시다시피 아직 발치하는 충분한 치유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32번은 다음과 같이 어느 정도 지금 루트가 짧게만 남아있는 치조골레 상황이고, 현재 환자의 모빌리티는 있으나 크게 불편감이나 이런 거는 이제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42번을 보셨을 때에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량의 치조골이 남아 있으나, 만약에 여기에 41번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그리고 32번에 임플란트 식립을 해서도 보철물을 만들거나 치료를 완료를 할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추후에 한 번 더 이 42번 치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번에는 32번과 42번을 발치를 하고 32번과 42번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기로 우리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오늘 수술에서 여러분께서 이제 중점을 두셔서 보시면 좋겠는 거는요, 지금 원 MS 키트를 이용을 해서 수술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악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레귤러 다이아메타의 픽스처를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4.0mm TS 임플란트를 사용하기로 계획을 했고요. 이때 제가 술전에 임플란트의 수직적인 위치를 어디서 정했는지, 어디까지 임플란트를 깊게 심는 게 좋은지, 그리고 우리가 보통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할 때에는 이후에 발생하는 치조골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치은의 퇴축을 우리가 예상을 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임플란트의 위치보다는 약 1에서 1.5mm 정도 더 임플란트를 깊게 위치시키는 것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심미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치은의 퇴축이나 치은의 치조골의 리모델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 식립뿐만 아니고, 그리고 발치와에 대한 처치 그리고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오늘은 이 발치와의 콜라지네이티드 본그라프트 에이오스 콜라겐을 이용을 해서 발치와를 채워줄 생각이고요. 발치와만 그라프트를 하는 것이 아닌 치은에 어느 정도 풍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소프트 티슈 존까지 티슈존까지 그라프트를 하는 듀얼존 그라프트 컨셉을 이용을 해서 수술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어비투먼트를 장착을 하고 나서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장착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상이 오늘의 수술에 대한 개요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수술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프셔요? 네. 꽉 눌러요.
네, 수술이 끝났고요. 자, 이제 수술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노라마 사진으로 보시게 되시면 32번과 42번의 임플란트는 적절한 위치에 잘 식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트랜스퍼 어뷰트먼트를 이용을 해서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장착한 상태입니다. 스탠다드로 보시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요. 이 수술의 이제 주안점은 이제 우리가 풀티크니스 플랩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열지 않고, 그리고 최대한의 심미적인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가장 작게 발치만 하고 더 이상의 다른 인시전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 않고 미니멀 인베이시브하게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스탠다드로 보았을 때 임플란트의 위치도 적절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자, CT로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32번 부분에 발치와의 협측면을 충분히 우리가 남겨서, 그리고 이 부분을 콜라지네이티드 본그라프트를 이용을 해서 그라프트를 하고, 다음과 같이 본존만이 아닌 티슈존까지 그라프트를 해서 최대한의 소프트 티슈에 풍용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42번도 똑같은 컨셉으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고, 임플란트의 버코링구얼 포지션도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수술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보면요. 자, 발치를 시행을 했고, 그리고 자, 원가이드 템플릿을 적합을 하였습니다. 원 MS 키트가 굉장히 유용한 키트이긴 하나, 우리가 원 MS 키트를 이용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렇게 네로 다이아메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드릴의 개수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른 방향, 잘못된 방향이나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드릴링이 이루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임플란트의 각도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릴링을 쓰는 개수가 줄어들면 이니셜 드릴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실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드릴링을 하시는 게, 그리고 손에서 느껴지는 감각에서 드릴이 밀린다는 느낌이 드시면 드릴링을 더 진행을 하지 마시고, 드릴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되지 않을 다른 방법들,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드릴 포인트, 드릴링 이니셜 포인트에 인덴테이션을 준다든지,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드릴의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최소한으로 한 다음에 그걸 담보한 후에 드릴을 다시 하시는 게 좋으실 걸로 보입니다. 다음과 같이 듀얼존 그라프트 컨셉을 위해서 픽스처 드라이버를 그대로 꽂아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콜라지네이티드 본 그라프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은, 이후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뷰트먼트가 위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뷰트먼트를 위할 공간을 그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보통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먼저 어뷰트먼트를 장착을 하시고 나서 듀얼존 그라프트를 진행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버칼 쪽에 이 스페이스가 되게 많이 남죠. 뭐 보통 전치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가 위치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과 같이 트랜스퍼 어뷰트먼트 장착을 하고, 보시다시피 위쪽에 있는 소프트 티슈 에어리어까지 우리 콜라지네이티드 본 그라프트가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노출이 됐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그렇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나중에 이 콜라겐 그라프트가 가지고 있는 연조직 친화성 특성상 이 상방으로 징지바의 힐링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과 같이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장착을 하고 수술을 마무리했습니다. 뭐 저의 이제 습관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저는 파닉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징지발 몰딩을 위해서 이 파닉을 이제 시켜서 이쪽 징지발 컴프레션 하기는 하나, 수술 직후에는 이렇게 띄워 놓는 것을 저는 선호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힐링이나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 셀프 클렌징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이 조금 더 힐링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음과 같이 콜라겐 그라프트가 최대한 많이 노출되는 것보다는 덜 노출되는 게 좋기 때문에 이쪽에 슬링 수처를 몇 반을 해서 수술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우리가 장착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이미디트 로딩 개념은 아니었고요. 이미디트 레스토레이션 개념이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든지 교합을 시키지 않는 쪽으로 교합 조정을 해서 아예 로딩을 시키지 않는 쪽을 저는 선호를 하고, 그게 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더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임플란트 식립 후에 약 3개월 정도의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을 장착을 해서 로딩을 시킬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하악 전치부 우리가 그냥 프리핸드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면 굉장히 까다롭고 이게 여러 개를 심는 경우에 2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같은 패스 잡기도 굉장히 까다롭고 할 때 이렇게 원가이드를 이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이 있어서 한번 수술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